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해외와 함께 OEM 계약이라든가 ODM 계약, 위탁 계약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화장품이 제일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입 장벽은 낮고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바로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와 같은 문의 전화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부쩍 이와 같은 문의 전화가 많아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와 함께 위탁 계약, OEM 계약, ODM 계약과 같은 것을 맺는데 우리 회사가 불리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또는 베트남 회사, 필리핀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구상한 그 제품을 이제 원료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보내고 그 회사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OEM 생산 또는 ODM 생산, 위탁 생산 이런 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회사가 여러 가지로 계약 관계로 소상하게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간에도 OEM 계약서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 기업과의 ODM, OEM, 위탁 계약서 이와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의뢰인들의 경우는 보면은 몇 날 며칠 서치를 해서 어렵게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화장품을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상호며 이런 거라서 변리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변리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변리사님이 본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이제 폭풍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가 최고 전문가인 것 같이 느껴져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해외 글로벌 회사와 OEM, ODM 위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법도 알아야 되고 상대 나라에 대한 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민경 행정사는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법을 제정도 하고 또 법을 해석을 해서 문제 제기도 했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법이 제가 이제 1999년에 오양순 의원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제정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법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를 2017년부터 하면서 화장품, 의약예품 이렇게 식약청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제조 공정, 제품의 특성 이와 같은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국 언어를 직접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통번역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회사들과 OEM, ODM 또 위탁 계약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만 알아서도 안 되고 이제 화장품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언어만 알아서도 안 되고 이런 융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들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서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계약서 안에는 주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목적, 기본 계약, 적용 범위, 법령 준수, 거래 조건, 발주 및 납기, 대금 결제 및 납품, QC 및 품질 보증, 기밀 유지, 제조물 책임,
소비자 클레임, 제품의 소유권, 유효기간, 계약 해지, 권리 의무의 양도, 협의, 해결, 관할 법원, 이렇게 이제 수많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각 조항별로 권리와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뢰를 맡은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는 많고 의무는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의 균등한 권리와 의무가 명시돼야지 상대방으로부터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조항을 보면 이제 제조물 책임 조항이 아주 민감한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제조물 책임 조항, 또 원부자재 공급 및 소유권,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원부자재를 이제 공급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가 되느냐, 또 품질 관리의 검사 및 분쟁의, 그러니까 품질 관리 및 검사,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화장품이 유통해서 소비자 손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도 유념해야 될 것이고, 대금 결제의 조건, 현금 흐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조항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이제 레시피죠. 함유량, 또 성분, 구성 성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 조항,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많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거래할 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 상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국제물류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 법규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품질 관리, 납기 관리,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지 어떤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민경 행정사가 의뢰를 받은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위탁계약을 작성해 드리게 되냐 하면, 일단은 그 상호 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과 또 상대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고 또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위탁계약, 그러니까 위탁계약은 제가 의뢰받으신 분도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의뢰받은 사람이 갑이다 하면 을과의 협의에서도 이제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민경 행정사가 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작성을 해서 상호간에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아야지 그 법적 효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OEM 계약서, ODM 계약서, 위탁 계약서, 이와 같은 것은 국내 기업 간의 계약서도 어렵지만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